안녕하세요. 머핀의 차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JH 플러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종석 대표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H 플러스의 이종석입니다. 관련 업무로 저희가 많이 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늘 다시 오랜만에 또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올린이들에게 그리고 또 온투업 하시는 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정보를 또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개선 방안이 올해 1월 24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문서로 나왔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석에 대한 부분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올해 좀 사업을 좀 잘 준비하셔라 라는 또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온투업의 1타 강사시죠, 이종석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론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돼야지만 하게 되는데, 이거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전에 저희가 P2P 금융업이 시장에 활성화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막 220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하던 시절. 그때 누구든지 막 P2P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이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라는 정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연계 투자까지 하겠다는 그런 비즈니스가 나왔었는데, 금감원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금융 지정된 업체라고 했는데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금감원의 허락을 받은 업체들만 해주겠다,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업체들만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투자까지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내용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현행은 온투업자의 투자자 모집 업무 위탁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온투 상품, 금융 상품 판매 대리나 중개업 제도도 이제 미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소법상,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등록제도 미비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겸업 영업이 불가했는데, 이제 개선된 방안은 온투업자의 모집 업무 위탁도 허용이 됐고, 특례 적용으로 금융상품 판매 대리나 중개업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겸업, 영업, 사전 신고도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그 뱅크몰이라고 맞아요. 좀 유사하게 지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뱅크몰은 솔직히 온라인 중개업자예요. 대출 중개업자인데 온라인으로 허락을 받고 하는 업자인 거죠. 걔네들이 솔직히 정보 제공을 하겠다 하는데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연계 투자는 어렵다고 봐요. 대출자들이 대출 접속을 해서 한도를 부여받는데, 내가 대출이 필요해서 1억을 한도 부여를 받았는데 당연히 사용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온라인 투자 연계업자한테 뭐 고수익으로 투자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첫 번째 규제 개선 방안을 들었을 때는 뭔가 정말 이슈도 좋고 우리가 앞으로 확장도 가능하고 뭔가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걸 준비하셔라, 어떤 걸 하셔라 라는 게 저도 사실 명확하게는 제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좋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우리가 개파도 아직은 안 되고 상품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활성화됐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좀 개선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규제 개선 방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P2P 시장을 펌핑을 했던 정말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또 이 자동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또 P2P를 또 나락으로 빠뜨렸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투자.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를 이 규제 개선 방안에서 이번에 허용을 했다는 건데, 현행은 차입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투업 정의에는 위배가 된다. 그리고 이제 2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일상적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인가 집합 투자업에 해당된 소지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선 방안은 뭐냐면, 온투업법상 특정 차입자 투자 방식 취지에 맞게 투자자가 투자 분야 금액 등 세부적인 조건을 설정하면 가능하고, 자본시장법상 무언가 집합 투자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상품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근데 제가 이걸 전에 금감원에서 자동 투자를 온투법 때 막았던 이유가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누군가가 자금을 온투업 플랫폼에 예치기를 해놓고 그 돈을 온투업자가 일임해서 본인의 고객 동의 없이 일임업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온투법은 일임업을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자동 투자를 없애었어요.
근데 투자 일임업이 중요한 게 우리 자산운용사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들 보면은 이렇게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일임업이 돼 있어요. 고객이 그래 너의 이 투자 상품에 내가 믿고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운영해서 수익을 나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줘였거든요. 원투업자가 자동분산 투자가 그 개념인 거예요. 물론 플랫폼에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만은 이게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다 보니까 금감원이 막았던 거였죠. 왜냐면 원투업자가 면허가 예금 받는 거 빼놓고는 다 돼요. 그런데 투자 1인까지 허용해준다? 그럼 자산운용시장, 증권시장, 투자 1인 시장이 또 밥그릇을 뺏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허용해준 거 자체만으로도 원투업자들 지금 극찬을 하고 환호성을 지른 이유가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원투업자 계좌에 예치를 해놓고 적정한 조건 내에서 네가 운용을 해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투업자들은 자금 모집이 편해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어쨌든 개선 방안에서는 그 세부적으로 차입자가 투자 방식의 취지에 맞게끔 투자 분야,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오케이 그럼 해주겠다.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상품을 결정할 때 집합 투자에 이제 해당되지 않도록만 잘 하면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동 투자 솔루션하고 내용이 꼭 부합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조건을 설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그 상품이 올라오면 내가 설정된 그 금액에 맞게끔 투자가 되는 거죠. 저희가 자동 투자를 옛날에 만들었을 때는 부동산, 금리, 기간 이런 것만 맞추면은 자동 투자가 됐는데 이번에 규제 방안에서는 집합 투자의 선을 넘지 않는 범위다 하면은 특정한 대출자, 상세 항목, LTV, 아파트냐, 빌라냐, PF냐 이것까지 상세하게 나눠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집합 투자 사업과 지금 온투업이 얘기하는 이 예약거래 허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돈을 이제 온라인으로 공시를 해서 모으거나 하다 보면은 유사 수신행위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내 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또 유사 수신행위가 아니에요. 또 사모사채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모사채를 모집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공시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내가 너 10% 줄게 나한테 돈만 줘 이런 개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게 만약에 집합 투자에 대한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돈을 모으더라도 정당하게 상품이 있고 일정한 대출자가 있고 일정한 조건값이 맞아야 된다 그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한 기준을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세 번째. 이제는 공식적으로 저축은행이나 기관투자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니까. 원투업의 꽃은 신용이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상 사회적 공공기관 이런 업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가 무제한이에요.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요것만 들어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